디지털시대의 데이터 주체는 개인과 조직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직 내부의 데이터 공유가 주 관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과 조직의 데이터 공유, 조직과 개인의 데이터 공유, 개인과 개인의 데이터 공유 등이 확산될 것입니다. 조직과 조직의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거래, 데이터 융합, 데이터 동맹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중 공공부문의 데이터 공유로는 공공 데이터 활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중심은 조직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데이터 공유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향후 데이터 공유 사회로 더욱 진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등장, 데이터 법제도 확립 등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반입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빠르게 개발되었습니다. 조직은 데이터를 자산화할 수 있게 되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된 관심은 조직 내부의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 내 부서 간 데이터 공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외부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습니다. 데이터 공유는 조직 내 공유에서 조직 간 공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의 또 다른 변화는 데이터 주체의 확대입니다. 초기 데이터 활용은 컴퓨팅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 조직 차원에서 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 모바일 앱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서 개인이 데이터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데이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조직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주체가 조직에서 개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공유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으며 개인의 디지털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디지털 수준은 데이터 공유 수준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데이터 독점은 자칫 기회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관리의 강조는 데이터 공유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의 수행 방식, 법제도, 기술 등은 앞으로 정해야 할 과제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7월 15일에 데이터 공유 지원센터를 발족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진화에 따라 시장 단일화가 촉진되고 있고 이는 데이터 공유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공유 지원센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유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절차, 법제도 프레임워크, 데이터 접근 및 유통 기술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데이터 공유는 서로 다른 데이터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관리의 변화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또는 동의에 따라 다른 주체의 데이터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이터 주체는 개인, 소상공인, 부서, 기업, 기관 등 데이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실체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데이터 공유의 특징에 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직 간 데이터 공유는 조직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조직이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직에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보유 데이터는 보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됩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데이터 판매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에 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을 우선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의 경우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보유 조직이 데이터 수요 조직에게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택시 등 운송 데이터와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결합하여 신규 노선 발굴 및 배차 간격 조정 등에 활용 중입니다.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요자와 데이터 공급자가 서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거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과 가치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데이터 거래소는 한국데이터거래소, 금융데이터거래소가 있습니다. 또한 각 주제별로 특화된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래 시장 성장률은 연 6.4% 수준이며 데이터 판매에 참여하는 기업 비중은 21% 수준입니다. 이는 해외 기업과 비교하면 성장률도 낮고 참여율도 저조한 편입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T 등 카드회사와 통신회사 등만 데이터 거래로 실적을 내고 있는 정도입니다.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요자의 니즈에 기반한 품질과 가격 제시 등의 기반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 외에도 데이터 거래 생태계 조성을 통해 데이터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융합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없고 제3의 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융합한 후 활용해야 합니다. 제3의 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결합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결합 전문기관 또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외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외부의 결합 전문기관 또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자기 활용 목적의 자가 결합은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결합 전문기관은 각 부처에서 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이 22개 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에 의한 데이터 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합니다. 현재는 국세청,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 4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민간기업에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11일 마감한 예비 지정 신청에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핀테크 등 12개 조직이 신청했습니다. 신청 조직 중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조직 중에서 7곳이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동맹은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협약을 맺고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동맹은 주로 금융업종, 통신업종, 유통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타 업종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마케팅 활동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직접 주고받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제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 규제는 피할 수 있지만 고객 개인화 서비스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동맹의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동맹은 마케팅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다른 참여 기업의 고객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규 고객을 발굴하여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의 보유 데이터를 자신의 데이터와 융합 분석함으로써 기존 고객에 보다 정교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사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제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지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공동 활용 데이터의 경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 외에도 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시행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즉 공동 활용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타 기관 보유 데이터가 필요한 수요기관은 데이터 공유를 위해 데이터 보유기관의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데이터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데이터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해야 합니다. 공동 활용 데이터 대상에는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경찰청은 112 신고 데이터,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범죄 위험도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간대 지역에 순찰차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수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시행된 공공기관 대상 지정등록 데이터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동활용 수요를 제출한 데이터는 총 35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지정 협의된 데이터는 22건에 불과합니다. 공동활용 데이터가 활성화되면 향후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화보다는 서비스 수요자 관점에서 니즈를 발굴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보유 데이터 수요를 민간기업도 제기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공유 사회가 대두된 배경 및 조직과 조직의 데이터 공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편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데이터 공유, 개인과 개인의 데이터 공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